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생 일만 하다 이제 쉬게 됐는데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처음에는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서 묘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출근할 때는 피곤하다고 은퇴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하루가 끝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고 업무 속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줄어들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괜히 짜증도 늘어납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도 자꾸 자극을 찾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노래방을 가고 싶다거나 술자리를 자주 찾고 싶다거나 때로는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싶어 당황스럽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이 낯설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단순히 철이 없다, 나이 들어서 버릇이 나빠졌다라고만 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비집고 나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직장에서 인정받느라, 또 사회에서 체면 지키느라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죠. 그런데 더 이상 일터도 없고 자식들도 제각각 자리를 잡고 나니 갑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 시절 하지 않던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는 일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하는 주변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이 숨기거나 반발심 때문에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자니 건강이나 안전이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자주 다니다 보면 다음날 피곤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과도한 지출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야 할지 가족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덜 불안해지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은퇴 뒤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풀어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천천히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원하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은 늘 일정한 리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회사에 가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지니 방향을 잃은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도리어 더 피곤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자식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나를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용합니다. 손주가 가끔 찾아올 때만 반짝 활기가 돌고 그 외의 시간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보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괜히 짜증만 늘어납니다. 은퇴 후 공허감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랫동안 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곧 나의 가치였는데 은퇴 순간 그 가치는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불려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의 의미를 느낄 때 살아있다는 힘을 얻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삶이 한순간에 무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다양한 취미나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온 분들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가정과 직장에 집중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회사 일이나 가족 이야기가 전부였고 정작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은 뒷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을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게 끊어져 버린 듯한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히 심심함과는 다릅니다. 심심할 때는 잠깐 다른 걸 하면 풀리지만 공허함은 깊이 뿌리내린 마음의 허전함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노래방에 가거나 술자리를 자주 찾거나 심지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면서 순간의 즐거움으로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려는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낯설고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려면 무엇보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괜히 자신을 나무라거나 가족 탓을 하거나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제 쉬어가는 중이다. 새로운 길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또한 이 과정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갑자기 무기력해 보이거나 낯선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저 철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마음속 빈자리를 마주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공허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억지로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공허함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탈은 왜 일어날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도 가지 않던 노래방에 다니기 시작한다든지, 술자리를 예전보다 더 자주 찾는다든지, 때로는 돈을 과하게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싶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평생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변화는 더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억눌림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직장에서는 체면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 가고 싶어도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게 눈치 보였고, 노래방 같은 곳은 철없다고 보일까 참고 지나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회사도 없고
자식들도 독립했으니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선 듯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동시에 그동안 참아온 욕구가 문득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가보지 않았던 노래방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돈을 쓰면서 속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즐기는 선에서 그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일탈이 습관이 되면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다음날 피로가 쌓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충동적인 지출이 반복되면 노후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이런 모습이 불안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고만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족이 그만둬라, 왜 그러냐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더 깊이 숨기거나 반발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가족이 반대할수록 더 몰래 행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더 커지고 가족 사이의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탈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내 삶에도 재미가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가족의 입장에서도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허전함이 있는지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나만의 즐거움 없이 희생만 해온 삶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놀라거나 당황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비난이나 억압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대체 방법을 함께 찾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탈은 결코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고 싶은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족 모두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달라진 부모나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걱정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술자리를 늘리고 노래방을 드나들고 돈을 쉽게 쓰는 모습을 보면 가족으로서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반응이 왜 그러세요? 그만두세요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지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당사자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반발심에 더 강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떠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조금 즐겨도 된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때 상대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일탈 그 자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허전함과 외로움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이나 안전,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보일 땐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너무 자주 가는 게 걱정된다면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제안하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한다면 집 근처 노래 동호회나 합창단을 찾아보고, 여행을 좋아한다면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가는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훈계하듯 말하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대신 솔직한 걱정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에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는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게 되고 그제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대체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 즐기는 방식이 위험해 보인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활동을 넣어주는 거죠. 집에 간단한 노래 기계를 두고 가족끼리 노래를 부르거나 지역 모임을 함께 나가거나 운동 동호회에 참여하게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즐거움은 누리되 가족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라는 말보다 이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 효과적입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불문하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껴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가족이 곁에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고 대체할 길을 열어줄 때 비로소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가족의 반응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비난이나 억압이 아니라 이해와 제안, 대체와 동행을 통해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갑작스러운 일탈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 이후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 외로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노래방, 술자리, 과소비 같은 행동일지 몰라도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나 혼자라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집에서는 자녀들이 곁에 있었고, 사회에서도 여러 역할을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관계가 줄어들면서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고민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나를 찾는 사람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병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술자리로, 어떤 이는 노래방으로, 또 어떤 이는 돈을 쓰는 걸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채워진 듯 느껴지지만 금세 다시 허전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반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혼자 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진짜 해답은 함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혼자 있을 때 느끼던 허전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단순히 가족과 밥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동호회에서 몇 마디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일탈이 문제로 보일 때 사실 그 근본적인 해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가 거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도 내 삶의 일부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훨씬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자기 성장을 위한 활동을 하면 외로움이 오히려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지역마다 다양한 모임이나 공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취미 교실, 자원봉사 활동 같은 곳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작은 인사 하나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로움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배가 항해하다가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외로움도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배를 잘 조정하는 법을 배우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자기 돌봄과 새로운 관계로 바꿔낼 때 혼자라는 상황도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하는 열쇠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되고, 가족이 없더라도 스스로 관계를 넓혀가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는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남들에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멈춰 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나를 찾지 않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니 집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고요함이 때로는 휴식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일탈이 나타나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참고 억눌렀던 욕구가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노래방, 술자리, 과소비 같은 모습은 가족 입장에서 당황스럽지만 그 안에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나 안전,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조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억압이나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인정과 존중,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은퇴 이후 찾아오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외로움을 줄여갈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돌봄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짐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기만 한 건 아니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억눌림과 불안으로만 채워진다면 남은 삶은 무겁겠지만,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남은 삶은 여전히 풍요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일탈과 외로움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나다운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성실한 삶 위에 이제는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황혼을 응원하는 황혼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